하겠습니다. 평화통일인상 총 두 분께는 각각 1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먼저 시상자로 수고해 주실 천지일보 이상면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2014 천지인상 평화통일인상 수상자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상패를 전달해 주시고요. 네, 천지인상 평화통일인상을 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이사님 상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상 평화통일인상 귀하는 한반도 상금과 꽃다발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인상 평화통일인상 수상자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기념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천지인상 평화통일인상 평화통일인상 수상자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상패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인상 평화통일인상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귀하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천지인상 평화통일인상을 드립니다. 2014 12월 15일 천지일보 대표이사 이상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패와 상금과 꽃다발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패와 꽃다발과 상금 네, 워낙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평화통일인상 수상자분을 다시 한번 모시고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님을 앞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올 한 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로 아주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2주 남겨놓은 오늘은 대한민국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통일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대화는 끊어져 있지만 실제로 민간인들의 교류라고 할까요? 재화적 왕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합니다. 바로 3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화비만 걱정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북한의 친지들과 통화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브로커 비용만 제외하면 지역에 따라서 30-40%의 비용만 감수하면
1년에 얼마라도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독일이 통일한 데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프랑스나 러시아, 영국이 도와준 탓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독인들이 간절히 원했고 동독인들이 열심히 눈물로써 기도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도와주었고, 병아리가 아래에서 깨어날 때 안에서 불의로 쪼았듯이 안팎의 노력이 정점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순하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통일의 전령사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사랑으로 그리고 격려하면서 돌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 통일은 아마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가 레버리지가 돼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한국에 나와 있는 약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은 바로 탈북이다 라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갈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통일이 빨리 어느 날 밤에 신랑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찾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까 축사를 통해서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랬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살률 6배를 기록하는 것이 탈북자들의 자살입니다. 그런 탈북자들이 북한하고 적게는 일주일에 2-3번씩, 많게는 매일 통화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까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통일은 유엔이 개입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인권도 유엔이 계속해서 제기해온 문제가 오늘날 이제 ICC의 김정은 제소로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이 개입을 하게 되고 유엔이 한반도에서 떠나게 될 때 마지막 절차는 북한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날래? 중국으로 갈래? 한국으로 갈래? 라고 할 때 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알자스 로렌 지역의 주민들이 프랑스를 선택했듯이 북한 주민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어야 가장 행복하고 순한 통일이 될 터인데, 나머지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선택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이 새 밑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어찌 보면 저보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오신 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늘 이 상을 주시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고 조금은 더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라는 그런 채찍이자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상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온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영 이사장님의 시상 소감을 잘 들어봤습니다. 예, 먼저 이 평화통일인상을 수여해 주신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이사니까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변화시키고 핵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선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하고는 또 틀린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남북 평화통일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핵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은 압박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방법을 바꿔주는 방식을 통해서 남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또는 인도적 지원조차도 남북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스포츠는 남북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의 황병서, 최용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와서 자연스럽게 와서 조건 없이 와서 우리의 총리, 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교류가 가져오는 남북 대화의 기초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달에 경기도 연천군 가장 대한민국 끝단에 북한의 사상과 이념이 없는 15세 어린 축구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남북 교류를 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열흘 동안 와서 대한민국 가장 전방을 와가지고 남북 축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고 북한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왜 안 받았느냐? 받아도 그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북한 청소년 축구 그 대표단을 통해서 대화하는 분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등 여야 국회의원과 그리고 양영필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장들 또 삼성과 포롱의 그룹에 해당되는 대표이사 약 남한에 있는 경제인, 정치인, 남북한 단체인 700여 명의 단체인이 북한과 대화를 4번의 만찬을 통해서 하고 올라갔습니다. 내년 4월에는 평양에서 이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열렸던 남북한 유소년 축구 정기 교류전입니다. 내년에는 7월 달에 광주 유니버시아대, 10월에는 문경의 세계 군인 올림픽, 2016년도에는 부산 세계 여자 아이돌 월드컵, 2017년도에는 피파에서 주최하는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그리고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국제 스포츠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데 북한은 100% 다 참석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응원단이 오고 북한 선수단이 오고 우리 그들을 포옹을 할 때 대한민국의 포옹력이 높여지고 우리가 북한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를 지원하고 그들이 우리 지원을 통해서 메달을 딸 때 북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포옹력에 고마움을 느끼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얻으면서 남북 통일이라는 그러한 길을 차츰차츰 얻는 것입니다. 탈북자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2,600만 명이 그들이 우리를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동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뭐냐?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매년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데 그 행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행사를 통해서 북한을 껴안을 수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가져오는 장점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러한 행사를 이어왔고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제 스포츠 행사에 내년에 광주 유니버시아대는 남북 단일팀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북한의 응원단이 와서 그들이 체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스포츠는 꽉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도 북한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문화와 사회를 연결할 수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곳에서 평창과 북한의 마식령을 연결하는 그러한 남북한 공동개최가 이루어진다면 올림픽이라는 모자를 쓰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제협력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성장 동력인 것입니다. 우리 실업자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에게 100년 동안 폭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통일인 것입니다. 그 통일은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연결하는 그것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북한
북한의 평화를 어떻게 이끌어주는 것을 그것을 찾는 것이 통일이지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압박만 하는 것이 통일은 아닌 것이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그것이 스포츠가 가져다 주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성 이사장님의 수상소감 잘 들어봤습니다.